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국어 조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는 또 2시간 컴전과하고 전기과가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원격 수업은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인강처럼 듣고 줌에서 여러분 수업 들은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인강 수업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져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25분 안쪽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시간을 띄워놨어요. 25분 안쪽에서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목표는 교과서 18, 19, 20, 21 요 4쪽 2장을 하는 게 목표인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2장 못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이 18쪽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 앞에 안 배웠는데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여기 상황에 맞는 어휘 사용하기는 여러분의 어휘의 배경 지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하고 조금 상관이 앞에 걸 안 배우고 여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교실에서 조금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해줄 거고 오늘 이 학습활동 인강으로 듣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직무 기초용어예요. 주로 나오는 직무 기초용어니까 이런 단어를 또 모르면 조금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말도 있고 또 좀 낯선 말도 있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떻게 찾아가는가 또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기 나오는 직무 기초용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찾아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18쪽부터 할게요. 거기 앞부분 안 된 부분은 선생님이 교실 수업에서 정리해 줄 거예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읽고 우리 앞부분에서 읽었죠. 아래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자인데 여러분들이 옆에 팁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낱말 뜻을 모르는 낱말 무지 많죠, 그죠? 특히 직무와 관련된 말들은 모르는 낱말이 더 많은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모르는 낱말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사전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거 전에 반드시 추론을 해야 돼요. 이 추론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오랜 경험, 선생님 자신의 경험과 또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추론 없이 바로 찾아버리면 어휘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어휘의 의미를 내가 문맥에서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서 내가 추론한 의미가 맞구나 또는 내가 추론한 의미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해나가야 여러분 어휘 능력이 아주 명료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문맥을 통해서 많은 언어들은 어휘들은 문맥을 통해서 거의 60% 이상 의미가 추론이 됩니다. 그 추론을 하지 않고 바로 찾아버리면 여러분 평생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추론해보고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나의 추론이 60%는 맞을 수 있지만 40%는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찾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추론을 통해서 80% 이상 맞출 수 있게 돼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추론하는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추론하기입니다. 품위서, 공람, 회의록 요거는 선생님하고 앞에서 수업했던 것 같아요. 두 전공 다. 상황이네요.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봐볼까? 애니메이션이 어떤가 보자. 잘 나올려나? 이거 괜히 시간만 나오는 건데 잘 볼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있는 것보다 어머 다 꺼버렸어. 선생님이 읽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 그치? 그런데 교과서를 선생님이 꺼버렸어. 18쪽을 다 지켜야 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 3개는 여러분들이 앞에 수업에서도 선생님하고 했고 또 추론도 쉬워요. 뒷 단어들을 보면 추론이 쉽게 나와 있어요. 18쪽 가보자. 18쪽이었지?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대화 상황 먼저 봐볼게요. 김대리는 책장 교체에 필요한 땡땡땡을 내일까지 올려주세요. 자, 지금 물건 사는 것 같죠? 선생님이 물건 살 때 필요한 문서, 물건을 살 때 상사와 의논하는 절차를 거치는 문서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학교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빵 하나를 사줘도 반드시 그걸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 세 글자로 품위서. 그쵸.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최시원 씨는 무엇을 작성하라고 해요. 이 작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작성은 뭔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의록 되겠죠. 자, 함께 돌려보는 거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도 팀원들이 같이 보는 거, 함께 보는 것은 공람이라고 이건 수업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품위서라는 낱말은 바로 추론하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대신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작성이란 말로 회의록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추론하는 연습을 하라 이 얘기예요. 자, 자, 그러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질문의 댓글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냐 직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 사전을 찾아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추론한 다음에는 사전 찾아보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쵸?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고 업무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죠? 이런 건 사실 생활국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사원이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단어의 쓰임에 주의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다니면 회의록을 쓸 일이 많아요. 지금 이런 회의록은 뭐냐면 개조식 회의록이라고 해요. 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명사형으로 끝나는 개조식 회의록이고 어떤 경우 아주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발언자와 발언 내용까지 문장 형태로 그대로 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회의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다닐 때 회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처음 물으면 상사에게 여쭤보세요. 이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쓰나요? 아니면 내용을 그대로 옮기나요? 여쭤보면 아마 상사분들은 그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조식으로 많이 써요. 개조식으로 많이 쓰고 아주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용을 문장 형태로 그대로 씁니다. 학교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전년 것을 아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정정해야 될 경우에 선생님한 이런 업무 또는 학생이 뭐 자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회의 같은 이런 중요한 회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조차도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발언자가 나오고 문장 형태로 쓰는 그런 회의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이런 개조식도 되죠. 오늘은 소화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일시 나와야 되죠. 작성자 나와야 돼요. 장소, 참석자, 안건이 뭐냐면 이제 회의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가면 이런 회의 양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또 그대로 회의 결과는 나중에 보고해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오네. 소화기 판매량, 재고. 자, 소화기 판매량을 높인다고 하죠. 높인다 할 때 앞에를 쓸까? 뒤를 쓸까? 하나는 높이다란 뜻이고 하나는 남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앞일까? 뒤일까? 찍어봐. 앞일까? 뒤일까? 띠리링 짠. 도움말 여기 나오네. 높이다라는 뜻의 단어가 뭐였지? 도움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네. 밑에 뒤에 나오나 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필로 먼저
답 찾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추론 먼저 해봐. 기획팀 방안, 기획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와 공공기관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전략을 마련하자.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관공서에서는 안전교육을 우리 학교에서도 늘 하죠. 그죠? 그래서 안전교육과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후원하면서 우리 소화기를 슬쩍 공부한다. 괜찮은데요? 그래서 향후 추진 내용은 학교와 공공기관의 안전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지. 하나는 듣다, 하나는 바꾸다 이 뜻이야. 그럼 여러분 의견을 듣다는 수렴일까요? 수정일까요? 추론해 보세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교육 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또 플랜 추진하고 영상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용역을 여러분 이거 지금 용역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일을 이 발주와 수주는 서로 대응되는 말인데 하나는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고 하나는 주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치킨을 주문하는 거 하나는 주문을 받는 게 있어요. 하나는 발주이고 하나는 수주야. 여러분들이 한자 뜻을 잘 생각하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럴 경우 주문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경우로 여러분이 한번 발주와 수주의 의미를 한번 해보세요. 관련 자료를 해람한 후 다음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1개, 2개, 3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나 한번 봐볼게요. 소화기 판매량을 높이다. 이거 왜 정답이 안 나오지? 정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답이 안 나오네. 이거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 재고. 이게 높이다는 뜻이고 요거는 남은 물건이라는 거야. 팔아야 되는데 쌓여있는 남은 물건을 재고라고 하죠. 의견을 듣는 것은 수렴이에요, 수정이에요? 수렴이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정은 바꾸다이죠. 그죠? 앞에 했나요? 여기 눌러야 되는구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플랜을 추진하고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와 수주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많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안 쓰지만 생산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명료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는 주문하는 거야. 치킨 주세요. 치킨 팝니다. 치킨 드릴게요. 이거야. 주문을 받는 것이 받을 숫자죠. 그죠? 수주고 발주는 주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넣는 거니까 발주되겠죠. 그죠? 이런 낱말들은 여러분들이 직무 아주 기초 용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 본문을 읽을 때 외래어나 또 지나친 전문 용어는 가능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게 좋다고 했죠.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긴 어렵더라도 웬만한 것은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플랜 같은 경우 너무 쉽잖아. 이것은 우리말 쓰는 게 더 낫죠. 뭐예요? 계획. 잘 알아요. 그죠? 회람도 앞에 나왔을 때 이건 뭐지? 막 그랬어요. 회람은 이 돌릴 해자예요. 이것도 돌려보는 거, 함께 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돌려보기, 그쵸? 돌려보기. 산의 소식지 같은 것을 함께 돌려보는 것, 하나의 자료를 돌려보는 것을 회람이라고 하고, 공람은 좀 달라요. 하나의 공문서를 공동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0쪽, 21쪽 빨리 할게요. 다음은 연소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이다. 여기서 벌써 한자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여기 제목에서부터 이거 좀 모른다 싶은 거 있나 봐요. 잘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여 국어 사전 또는 직무 관련 사전이라고 했죠. 여기는 나오는 것들은 다 국어 사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의미를 찾아보고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한다고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봅시다. 연소근로자, 연소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란 뜻인데 이 노동법에서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노동법에서는 연소근로자라고 하면 18세 미만이고 일반적인 연소란 뜻은 나이가 적다 한자어로 그런 뜻이죠.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하 사업주와 여기죠. 땡땡땡
무슨 치킨, 뭐 무슨 피자집, 무슨 편의점, 여기서 사업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연소 근로자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 게시일이란 말 알죠? 그죠? 시작한 날, 며칠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등으로 기재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죠. 근무 장소, 주소지 적겠죠. 업무 내용 뭐 간단하게 뭐 물건을 판다든지 뭐 주문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 적겠죠. 소정 근로시간, 소정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옆 핸드폰 있으면 바로 검색해 보세요. 우리 소정 근로시간, 소정의 임금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정해진 임금할 때 소정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그렇죠? 휴게시간 이거 쉽네. 우리 휴게실이라고 쓰잖아요. 쉬는 시간, 근무일과 휴일. 자, 그럼 임금은 얼마? 상여금 있는지 없는지. 상여금은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어요. 상여금은 뭐냐면 월급 있죠. 월급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월급은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 최저임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일의 어떤 숙련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임금을 정하죠. 그죠? 정해져 있는 게 임금이라면 정해진 임금 외에 더 주는 것을 보고 상여금이라고 해요. 이거 있으면 좋겠지. 기타급이요. 수당이죠. 이것은 어떤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임금 지급일은 매주 며칠. 모든 임금은 휴일은 지나고 주는 게 아니라 전날 줍니다.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이나 통장에 입금. 요즘은 통장에 입금 많이 하죠. 선생님들도 선생님은 처음부터 통장에 받았는데 한 50대 중반 넘으신 선생님들이 옛날에 행정실에서 이렇게 돈을 세서 받았대요. 그러면 그 돈 세가지고 집에 가다가 다 술 사드시고 막 그랬대는데 예전엔 그런 낭만이 있었나 본데 요즘은 통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런 낭만이 월급날이라도 잘 모르겠네요. 잠깐 묻었다 가버려 월급이. 자, 그 다음 연차 유급 휴가. 연차는 뭐냐면 한 해에 쓸 수 있는 휴일을 얘기해요. 정해진 빨간 날 외에 그 연차는 주로 유급으로 당연히 월급을 주는 휴가죠. 그죠? 이것은 근로 연수에 따라서 연차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어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합니다. 이런 것을 다 정해주는 법이 근로기준법이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진로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에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는 가족관계 제출할지 또 여러분들이 연소 18세 미만이면 또 동의서를 구비를 또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사회보험 적용 요 4대 보험은 원천징수라고 해서 여러분 월급에서 미리 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월급을 받고 이걸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에 의해서 떼게 되어 있어. 고용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되어 있다가 실직하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얼마간 월급의 몇 프로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그 보험처럼 드러나야 나중에 여러분들도 실직 상태에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산재보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다쳤을 때 보장받는 거,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처럼 미리 낸 국민연금에서 받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잘 알죠. 우리가 늘 냈다가 아플 때 여러분 지금 병원 가는 거 뭐 코로나 검사 거의 건강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해요. 근로계약서 교부는 무슨 뜻이에요? 맞춰보세요. 이거 짝이랑 하나 활동인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할게.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무조건 교부해야 돼요. 교부하단 말은 주다는 뜻이야. 근로자가 안 받겠다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그래서 기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직
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여러분 알바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작성하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선생님 몇 개 말해버렸네. 그쵸?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소정. 자, 첫 번째 우리가 낱말 뜻을 할 때 첫 번째는 생각 떠올리기. 야, 이거 무엇일 것 같다. 추론이라고 했죠. 그죠? 추론이라고 했고 그 추론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사전을 찾아야 되겠죠. 사전을 찾아서 사전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문맥에 맞는 의미를 딱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까 처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추론을 먼저 해야 되고 생각 떠올리고 사전 찾은 다음에 문맥에 맞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20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상여 있죠. 상여의 뜻을 한번 선생님 미리 말해버려가지고 괜히 말했네. 내가 말해버렸다. 이거 활동하기 재미가 없어지는데 일단 낱말 뜻을 찾을 때는 생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는 의미를 선택한다. 요 세 가지 사항만 기억한 다음에 다른 낱말 가지고 활동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필기를 잘한 다음에 줌에서 선생님 다시 확인할게요. 내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